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번이 내려오지 않을 것 같았던 태국의 오랜 군부 독재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현재 태국 국민들은 난리가 났는데요. 자,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새로 온 베트남에서 철수해서 태국으로 온 한국 기업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혜택을. 이 혜택이 무려 베트남이 한국 기업들에 지급한 한국 기업들이 즉각 반응하고 한국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들까지 이 모조리 베트남에서 한 번에 태국으로 대이동을 시작한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베트남 GDP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기업들에 한 번에 빠져나가면 베트남의 국가 파산은 당연한 일이고 완전히 한 국가가 산산조각이 나서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 확신했는데요. 지금부터의 놀라운네요. 최고 킹의 단독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브라이언 짜노차 태국 총리는 1954년 3월 21일 생으로 태국 동북부의 소도시 나콜라차시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쫄랑농군 국립사관학교 졸업 후 촌부리 주 20일 보병연대 이사단에서 군 경력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2년 선배이자 2006년 태국 쿠데타를 일으켰던 일천 아노포옹 파우찐다 육군 참모총장을 따르며 그와 우애를 다졌습니다. 2010년 4월에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실각에 반발하여 일어난 태국 반정부 시위에서는 강경 진압을 주도한 것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덕분에 태국군의 유혈 사태를 동반한 92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에는 어린아이까지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2014년 브라이트 당시 육군 총사령관의 지휘하에 태국군이 잉락 친나왓 하에 제60차 태국 내각에 대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쿠데타 이후 군과 경찰로 구성된 국가평화유지위원회가 정부를 운영하여 입헌 군주제 형태의 군정하위 과도예원 내각제 군주국으로 정부 형태가 전환되었습니다. 국가평화유지위원회 위원장은 쿠데타 주도자인 프라윕 짜노차 육군 총사령관이 맡았습니다. 이후 5월 26일 국왕푸미폰 아두냐데 라마 9세는 쿠데타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왕과 프라윕 총리 간의 수상한 거래가 있었던 정황들이 포착됐습니다. 태국 국왕이 아무리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망나니의 행동들을 해도 프라윕 태국 총리가 뒤를 봐주고 여론을 철저히 통제해주는 대가로 태국 국왕도 프라윕의 쿠데타를 합법적으로 승인하고 그에 따라 국왕을 따르는 많은 태국인들도 프라이웃을 받아들이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악마의 거래를 끝낸 태국 총리와 국왕의 생활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국왕의 재산은 300억에서 600억 달러, 하나로 7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 태국 국왕의 이 70조 원에 육박하는 태국 왕실자산국이 소유한 재산을 개인의 재산으로 사유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관광산업으로 먹고 살았던 수많은 태국인들의 일자리를 잃고 생사를 오가는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도 태국 국민들을 돌봐야 할 태국 국왕은 7조 원에 달하는 재산을 흥청망청 쓰며 태국 국민들을 내팽개쳤는데요. 코로나 2급 팬데믹기에 태국에서 최절정으로 치닫던 시기에는 코로나가 무섭다며 자신의 아내 20명을 데리고 독일로 도망을 갔고 독일에서 포착된 위 사진들을 보시면 헐리우드 스타들의 패션을 따라한 배꼽티를 입고서는 자신의 아내 20명과 호화스러운 럭셔리 라이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태국인들의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놓고는 자신을 비난한 태국인들에게 왕실 모독죄를 씌워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하겠다고 선포하며 태국인들의 입을 강압적으로 닫아버렸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국왕이 태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여성 편력도 상당히 심각한데요. 올해 한국 나이로 71세인 와 신랑롱권 국왕은 왕세자 시절 3번 결혼하고 3번 이혼했습니다. 22살이 되던 해 외사촌과 결혼했고 슬아의 딸도 한 명이 있었지만 결혼 후 1년 만에 여배우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결혼 생활 중 아예 여배우와 함께 살면서 아이를 5명 낳기도 했습니다. 결국 첫 번째 부인과 결혼 14년 만인 1993년 정식으로 이혼했습니다. 이혼 1년 뒤인 1994년 외도 상대였던 여배우와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을 오래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은 간통죄로 몰려 결혼 2년 만에 이혼당했고 자녀들마저 의지할 당했습니다. 이후 2001년 왕실 시녀였던 스리 라스미와 세 번째 결혼을 올렸고 가장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 스리 라스미와 친인척들이 자신의 이름을 팔아 비리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스리 라스미의 왕세자비 자격을 박탈하고 또다시 이혼했습니다. 워칠이라. 롱코는 2019년 5월 즉위식에 맞춰 다시 한번 결혼했습니다. 국왕으로서는 첫. 상대는 타이 항공 승무원 출신인 26살 연하 여성 수티다 나유타야. 그는 비행기에서 간택을 받아 여성 근위대장이 됐고 대관식을 앞두고 결혼의 왕비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서 끝이. 결혼 후 2달 만인 7월에는 3살 연하의 육군 조종 장교 신이나 원수와 낄낄아파 곁에 후궁으로 들이면서 왕의 배우자라는 호칭을 부여했습니다. 육군 간호대 출신은 신이 낫은 왕실 근위대에서 근무하다가 국왕의 눈에 들어 후궁이 대구군 소장으로 진급하는 등 파격 승진했습니다. 이후 신이 낫은 우여곡절을 마치 신랑 롱콩 국왕은 신이나 절 후궁으로 들인 지 3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사익만을 추구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며 신이 나서 모든 왕실과 군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9월 모든 왕실의 군 지위를 회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반정부 시위가 고조되는 와중에 국왕이 왕실에 대한 반감을 누그러뜨릴 목적으로 대중에게 인기가 많은 신이나 슬복권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태국 국민들이 낸 세금도 흥청망청 쓰고 있습니다. 태국 야당은 9월부터 의회 예산위원회 차원에서 왕실 지출을 조사했는데요. 조사 결과 와칠한 롱군 국왕 본인이 비행기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미국 보잉 항공기 4대, 프랑스 에어버스 항공기 3대, 러시아상 수-52 항공기 3대, 노스럽 F-5, 제트기 4대, 헬리콥터 21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11월에 새로 취항하는 세대를 포함하면 왕실 소유 비행기가 모두 38대에 달합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스는 항공기 구입비를 제외하고 연료비 유지 보수비에만 1년에 20억 바트, 약 7만 50억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이 배정된다고 추산했습니다. 왕실 한 해 예산 90억 바트 3,400억은 중에서 20 이상의 국왕의 비행기 취미 유지에 쓰인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에는 대관식도 초호화로 승려 대표가 국왕에게 이름이 박힌 황금판을 전달하며 7kg에 달하는 왕관을 쓰는 것을 시작으로 시내 퍼레이드와 시민 접견, 외교사 절단 아련 등이 이어졌습니다. 태국 정부는 사흘 일정에 총 10억 바트 3,605억 원을 들였습니다. 많은 태국 국민들은 당장 1만 원이 없어 밥을 굶고 있는데 태국 국왕의 쓰임 세미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칠레 언론공 국왕이 보유한 자산이 400억 달러, 약 50조 원 이상이라 추산했고 지난해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족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로 유명한 사우디의 살만 빈 국왕의 자산보다도 무려 15조 원 더 많았습니다. 태국 총리도 만만치. 쿠데타로 총리가 된 프라웃은 총리직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선거 조작도 감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태국 총리 선거 때 많은 지역 개표소에 집계된 표수가 해당 지역 유권자 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투표율의 200%에 이르는 곳도 있었습니다. 의심스러울 만치 많은 표가 무효 처리되는가 하면 친군부 정당인 딸랑프라처럼 땅표는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표로 인정됐습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일부 지역구 선거 결과는 각 투표소 개표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탁신 전 총리가 언급한 것 외에도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 개표 도중 정당 간 득표차가 몇 분 만에 100만 표 차로 벌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방콕 한 개표소에서는 갑작스런 정전 탓에 개표 요원들의 휴대전화 불빛에 비추어 개표를 진행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밤 개표 결과 발표를 중단한 데 25일 오후 늦게야 전체 지역구의 94% 개표 결과를 발표했지만 최종의 결과는 무려 4일 뒤인 29일에 발표됐습니다. 매우 수상하죠. 다수당이 불리하도록 고안된 복잡한 배분 방식을 거쳐 확정되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4일 뒤 발표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는 푸어타이당은 25일 선거에 앞서 경고했던 매표, 권력남용,
개표 사기 등 행위가 모두 나타났다. 법적 경로를 통해 반격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브라운 총리와 그의 세력들이 모두 무마시켜버렸는데요. 총리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켜 제3당이 유력시 되는 신생 퓨처포워드 당도 득표수를 합쳤는데 맞지 않으니 선거 결과를 의심하게 된다. 선관위는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정선거까지 저지르며 절대 권력을 유지해오던 프라윕 찬오차 총리가 직무정지를 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태국 국민들은 열광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브라운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면서 태국 헌법재판소가 중대 결단을 내린 것인데요. 태국에서는 사상 최초로 쿠데타, 군부가 막을 내리고 처음으로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려 하자 태국 국민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프라윕 찬오차 총리 직무정지 이후 태국 정치권의 관심이 차기 총선으로 향하는 가운데 여성 주자들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2일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비상경영경제연구센터가 태국 북동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총리 적합도 조사에서 타이 성타이당의 꾸닌수라다 대표가 23%의 지지로 1위에 올랐습니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막내딸인 푸어, 타이당의 부패 통탄 친나와서는 21일 1%의 지지를 얻어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명의 강력한 차기 총리 후보 모두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동시에 베트남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또는 태국으로 옮겨오는 한국 기업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혜택을 주겠다라고 말이죠. 일각에서는 새로운 태국 정부가 베트남이 한국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뿌린 지원금의 최대 10배를 줄 것이라 전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미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떠날 채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며 베트남을 큰 충격에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태국이 이렇게 한국에 특혜를 주려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태국 언론들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만큼 태국은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뿐 오히려 태국이 한국에 고마워해야 한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 단 물만 빼먹고 뒤통수를 수시로 때리는 베트남과는 다른 태도인데요. 태국은 한국에 특별한 혜택을 몰아주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한국을 위한 별도의 TF까지 구성해 베트남에서 철수해 태국으로 오는 한국 기업들을 맞이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태국인들의 한국 사랑도 역대 교민입니다. 동남아시아 한류의 중심지인 태국 국민들의 자국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국 마이돈대 경영학과 분인콩 아차팟 교수팀의 소프트 파워를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 문화 분야에서 태국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는 한국이 5점 만점에 392점으로 1위였습니다. 중국, 일본, 미국, 영국 등을 압도적인 차이로 앞질렀는데요. 영화나 드라마도 한국 콘텐츠가 압도적인 1위에 음악 아티스트도 한국이 최고. 심지어 가장 존경하고 롤모델로 삼고 싶은 국가도 한국이라며 이 정부 차원에서 한국 따라서 이 프로젝트까지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는 태국 외에 베트남은 증오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인이 최근 베트남의 분노를 느낀 이유와 비슷했습니다. 베트남은 뜬금없이의 선을 넘는 행동들을 해왔습니다. 한국에는 이렇게 한국의 태극기에 코로나 문양을 합성해 한국이 코로나의 원산지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가 하면 얼마 전에는 베트남 관광산업을 먹여 살려주는 1위인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베트남 항공사가 생트집을 잡아 비행기를 탈 수 없다며 뒷돈을 받은 혐의까지 포착됐는데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베트남 항공사는 태국에도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베트남 저비용 항공사인 비에젯항공 태국지사는 만우절인 지난 1일 자사의 SNS에 독일 미넨시와 태국 난성을 오가는 왕복 항공편을 취향한다는 가짜 광고 글을 게시했습니다. 독일의 비넨은 태국 국왕의 별장이 있는 곳이며 태국 북부 남성은 국왕 둘째 부인의 고향입니다. 남의 나라 문화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베트남의 행동에 여실히 드러나자 태국인들은 분노했고 베트남을 떠나 태국으로 오는 한국 기업들의 막대한 혜택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겨찾기를 남겨두고 구독하여 최신 뉴스를 받아보세요.